스프링 폼 2 먼저 롬복. 그 롬복은 매우 유용한 거의 필수 도구인데 그 getter, setter 메소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고 이게 굉장히 편하죠. 일단 이것 때문이라도 필요한데 이거 말고도 equals, hashcode, toString 이런 메소드들을 다 자동으로 생성해 줘요. 이거 말고도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DTO 클래스에 골뱅이 데이터 어노테이션만 붙이면 이런 메소드들 getter, setter, equals, hashcode, toString 메소드들이 자동으로 구현돼요. 이거 toString 메소드도 매우 유용한데 어떤 객체 값이 궁금해서 출력해 볼 때 객체 값 찍을 때 그 객체 멤버 변수 값들이 다 출력이 되면 편하지. 자, 그렇게 객체 멤버 변수 값들을 다 쉽게 출력해 볼 수 있기 위한 toString 메소드도 롬복이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디버깅 할 때 매우 편해. 그런데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컴파일된 결과 바이트 코드 파일을 수정해요. 소스 코드는 변화가 없고 컴파일된 결과 바이트 코드가 수정이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골뱅이 데이터 어노테이션만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 스튜던트 클래스에 대해서 이 멤버 변수가 있죠? 이 멤버 변수에 대한 getter, setter, equals, hashcode, toString 메소드가 자동으로 구현돼요. 모든 멤버 변수에 대해서 getter, setter, get, set 메소드가 만들어지고 모든 멤버 변수 값이 다 같은지 비교하는 equals 메소드, 그 다음에 모든 멤버 변수 값을 바탕으로 해시 값을 계산하는 해시 코드 메소드, 그 다음에 모든 멤버 변수 값을 문자열로 표현해서 리턴해주는 toString 메소드, 이런 것들 자동 구현. 그래서 getter, setter 자동 구현도 매우 유용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toString 메소드 자동 구현도 매우 유용해요. 디버깅 할 때 값을 찍어보기 편하니까. 그래서 롬복 설치를 잘 해야 되는데 설치를 잘 해야 돼요. 잘하지 않으면 이걸 못해. 롬복이 바이트 코드 파일을 수정해야 되니까 설치를 잘 해야 돼요. 대충 설치하면 바이트 코드 파일 수정을 못하고 바이트 코드 파일 수정 못하면 getter, setter 메소드 자동 구현 못하고 그러면 get 뭐뭐뭐 메소드, set 뭐뭐뭐 메소드 없다라는 에러가 나겠죠. getter, setter 메소드를 자동으로 구현해 주는 게 롬복이 하는 일인데 롬복 설치를 제대로 못하면 자동으로 못 만들어 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get student name 혹은 set student name 이런 getter, setter 없다라고 에러가 나면 설치를 잘못한 거예요. 그럼 다시 설치하면 돼요. 꼼꼼하게 잘 설치해야 되고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개발도구 설치 강의 노트에 보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여기 적혀있는 대로 꼼꼼히 대충 얼렁뚱땅 하지 말고 꼼꼼히 읽어보고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로그 기록. 버그를 찾고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1번 단위 테스트 구현이고 2번 로그 메시지 출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취업을 위한 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하죠. 거기서
꼭 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할 때 꼭 해봐야 되는 게 단위 테스트 구현이야. 그리고 자소서 적을 때 뭘 적어야 되냐면 뭐 가정 환경이 어떻고 나는 뭐 성격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짧게 적어. 길게 적어봤자 안 읽어봐요. 그럼 뭐 누가 나 성격 나쁘다고 자소서에 적겠어? 뭐 책임감 있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적어봤자 잘 읽지도 않고 읽어도 안 믿어요. 누가 나는 뭐 책임감 없고 성격 게으르다고 적겠어 거기다가.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풀잭 경험을 적어야 되고 풀잭 경험하면서 어떤 걸 경험했고 어떤 걸 느꼈다 소감 같은 거 적어야 되는데 그때 매우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단위 테스트 구현해서 단위 테스트를 구현하고 활용해 봤더니 버그를 찾고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2번 했는데 첫 번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할 때는 디버깅이 좀 버그 해결하는데 힘들었다. 알아봤더니 단위 테스트 구현이 유용하다고 하더라. 두 번째 프로젝트 할 때는 단위 테스트 구현 꼼꼼히 하고 로그 메시지 출력 꼼꼼히 해서 그걸 바탕으로 두 번째 프로젝트는 버그를 해결하려고 봤더니 첫 번째 프로젝트보다 한결 쉽게 고생을 덜하고 버그를 찾고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스토리가 자소서에 매우 훌륭해요. 이 자소서에는 주로 뭘 써야 되느냐? 뭘 해봤고 경험해서 어떤 걸 깨달았다. 이런 스토리가 좋아요. 이 방금 버그 해결 스토리. 그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좀 덜 좋은 건 해봤다. 그건 덜 좋아. 그 해봐서 뭘 깨달았다, 뭘 느꼈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아무튼 이 부분. 근데 거짓말로 쓰면 들키고 거짓말로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자소서에다가 이렇게 인상 깊은 구절이 적혀 있으면 물어봐. 그 부분을 집중 질문해요. 근데 그 기술 면접 시간에 집중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못하고 어버버 하잖아. 그러면 차라리 자소서에다 그 얘기 안 적으니만 못해. 왜냐하면 바보네가 돼요. 대답을 어버버하고 못하면. 또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소서 쓰는 거 매우 좋은데 그러면 집중 질문을 받을 각오를 하고 정말로 잘 알아야 돼요. 정말로 잘 단위 테스트 구현해보고 정말로 버그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소서에 쓰면 매우 훌륭해요. 오케이. 디버깅 정보 출력할 때 system.out.print 해도 되긴 하지만은 로그 메시지 출력이 훨씬 더 좋아요. 뭔 차이냐? 이렇게 한 건 디버깅이 끝나면 지우든지 주석으로 막아야 돼. 이건. 그런데 요건 지우거나 주석으로 막지 않아도 돼요. 이게 차이가 매우 커요. 그래서 로그 메시지 출력이 훨씬 좋다. 그러면 로그 메시지 출력 기능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것도 롬보기 해주는데 클래스에 이걸 붙여주면 이걸 붙여주면 롬보기 이렇게 해줘요. 로그 객체를 만들어줘요. 자, 이 부분도 이 롬복의 모든 기능은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게 아니야. 바이트 코드 파일만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긴 하는데 이게 소스 코드가 이렇게 수정된다는 뜻이 아니고 마치 이런 멤버 변수가 있는 것처럼 바이트 코드 파일, 컴파일 결과 바이트 코드 파일만 수정해 준다라는 거. 자, 이렇게 즉 골뱅이 SL4JF 아니죠. 참. 골뱅이 SLF4J, 골뱅이 SLF4J. 이거 잘 안 외워지지? 나도 잘 안 외워져.
요걸 붙여야 되고, 붙이기만 하면 그러면 이런 멤버 변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을 하면 되는데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 메시지 등급을 알아야 돼요. 등급. 제일 심각한 등급이 에라고. 에라가 심각하지. 그 다음에 제일 사소한 등급이 트레이스예요. 그런데 보통 요거 사용해. 디버그, 인포, 에러 이 세 개를 사용해요. 주로. 그래서 뭔가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에러 메시지로 에러 로그를 출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로그.에러 하고 뭐뭐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로그.info하고 뭐뭐뭐 하든지 로그.debug하고 뭐뭐뭐 하든지 이 세 개. 그러니까 에러는 그냥 에러 메시지. 에러가 발생했을 때 기록해야 되는 거고 디버그는 디버깅 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출력해 볼 때 그때 로그 디버그예요. 그러면 로그.info는 뭐냐? 이게 로그.debug는 디버깅 할 때만 이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디버깅이 끝나고 그냥 일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이 디버그 등급의 메시지는 출력이 안 돼요. 디버깅 할 때만 출력이 돼. 그러면 info는 디버깅이 끝난 다음에도 출력되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 그렇지만 에러까지 심각한 메시지는 아니고 에러는 정말 심각한 거지. 당장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info는 에러는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서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메시지 출력해 주는 게 좋은데 서버 메시지. 예를 들어서 새로 가동 시작했다. 자, 시작했다 메시지 나와야 아 시작 잘 됐구나 알 수가 있지. 또는 뭐 로그인 성공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메시지죠. 어떤 중요한 작업이 예를 들어서 뭐 백업 데이터베이스 백업 성공 이런 것도 중요한 메시지지.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인포예요. 근데 백업 실패 이건 에러 메시지지. 그리고 디버그는 딱 디버깅 할 때만 필요하고 디버깅이 끝나면 출력이 안 되는 메시지. 여러분이 디버깅 할 때 궁금해서 이갑저갑 출력해 보는 거. 그걸 이 로그.debug 이걸로 출력해 보면 돼요. 이렇게 로그.뭐뭐뭐로 이렇게 출력한 것들은 예를 들어 로그.debug로 이렇게 이갑저갑 출력해 보면서 디버깅 하죠. 디버깅이 끝났다고 해서 요 줄을 가서 지우거나 주석으로 막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우 간단한 설정만으로 어느 등급까지 메시지를 출력해라라고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값이 인포야. 기본값이 인포라서 요 세 등급만 출력이 돼요. 그래서 디버깅 할 때만 이 등급을 디버그 등급으로 내려주면 돼요. 간단한 설정으로 어느 등급까지 메시지가 출력된다, 기록된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가서 이 로그.점 뭐뭐를 주석으로 막지 않아도 되니까 매우 편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출력한 건 어디에 출력되느냐? 이클립스에서 실행할 때는 이클립스 콘솔 창에 출력이 돼요. 그리고 서버에서 실행할 때는 서버 로그 파일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약간의 서버 로그 출력 설정, 뭐 로그 파일이 어떤 파일이고 어떻게 기록되고 약간 설정할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 뭐 나중에 공부하기 바라고. 오케이.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등급 설정 정도만 얘기할 텐데 로그 메시지 출력 설정하기. 이건 설정 안 해도 돼요. 이게 디폴트야. 설정을 안 하면 이렇게 적어준 거랑 똑같아요. logging.level.root는 info. 이게 디폴트예요. 그래서 이게 디폴트라서 굳이 이건 안 적어줘도 돼요. 이게 기본이야. 그러면 info보다 아래는 다 무시돼요. 그 아래가 누구냐면은 디버거하고 트레이스죠. 그런데 디버깅 단계다. 그럼 이걸 적어주면 되지.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디버그 등급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적어주면
모든 클래스의 디버그 등급의 메시지가 다 출력되니까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력되니까 헷갈려. 그래서 딱 내가 원하는 클래스의 디버그 메시지만 골라보고 싶은데 고르는 방법은 뭐냐? 여기가 루트가 아니고 패키지 이름을 적어주면 돼. 이렇게 패키지 이름, 내가 관심 있는 패키지를 적어주면은 그 패키지에 들어있는 클래스들의 들만 디버그 등급 메시지가 출력되고 나머지는 디폴트인 인포 등급이 출력이 되죠. 이게 유용해요. 관심 있는 패키지만 이렇게 디버그 등급 해주는 거.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 net.skhu 패키지면 우리 강의에 모든 구현한 클래스가 다 포함이 되죠. 그런데 매퍼만 궁금하다. 그러면 매퍼 패키지까지. 이러면 매퍼 패키지 아래에 있는 결국은 매퍼 클래스들만 출력이 되죠. 아니면 딱 이 클래스만 궁금하다. 그러면 클래스 이름까지 적어주면 돼요. 패키지 이름하고 클래스 이름까지. 내가 딱 관심 있는 클래스 혹은 패키지만 디버그 등급의 메시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죠. 더불어 아까 말했듯이 이 등급만 바꿔주면 출력이 안 되니까 굳이 소스 코드 가서 지우지 않아도 된다. 안 지워도 등급이 인포 등급이면은 저절로 무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안 지워도 되니까 편하지만 또 나중에 또 디버깅 할 일이 또 생겨. 그러면 안 지웠기 때문에 등급만 조정해 주면 되니까 나중에 또 디버깅 할 때도 편하죠. 그리고 이렇게 자, 디버깅이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샵을 붙여서 주석 처리하면 돼요. 이걸 뭐 인포라고 바꿔 적어 줄 필요 없고 굳이 디버그를 인포로 바꿀 필요 없이 지우거나 아니면 또 디버깅 할지 모르니까 샵으로 주석 처리만 하면 인포는 뭐 굳이 안 적어줘도 디폴트니까 기본 등급이 인포니까 이게 막상 해보면 굉장히 편해요. 오케이, 폼2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롬복 설치 안 한 학생은 설치해야 돼요. 설치하고 여기서 롬복을 체크해야 되는데 디벨로퍼 툴스 아래 롬복이 있어요. 여기. 설치 제대로 하고 체크해야 되지 설치 안 하고 그냥 체크만 하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설치도 그 개발 도구 설치 강의 노트 꼼꼼히 읽어보고 꼼꼼히 설치하세요. 대충 설치하고 안 된다고 들고 와봤자야 나도 뭐 강의 노트에 적혀 있는 대로 다시 설치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
자, 앞으로 그 데벨로퍼 툴스의 롬복을 이제 언제나 체크할 거고, 디벨로퍼 툴스 아래 롬복이 있고, 한번 체크하면 그다음부터는 여기 위에 나와요. 위에서만 골라주면 되고, 여기, 자, net.skhu 패키지 아래들만 전부 다 디버그 등급의 로그 메시지를 보겠다. 라는 설정이죠. 즉, 내가 구현한 클래스들만 디버그 등급의 메시지 보겠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보나마나 저 버그는 내가 구현한 코드에 버그가 있지. 그 라이브러리를 믿을 필요, 아니 거기를 의심할 필요가 없죠. 보나마나 내 코드에 버그가 있어. 라이브러리 코드는 뭐 자바 스프링쯤 되면 널리 쓰이는 라이브러리에 버그가 있긴 있어도 나 같은 초보자가 발견할 만한 버그는 없다고 봐야죠.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랜 세월 써온 라이브러리인데. 그러면 이렇게 자 이제 멤버 변수만 꼼꼼히 저렇게 입력하고 골뱅이 데이터만 붙여주면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그런 많은 메소드들이 다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굉장히 편하고 마찬가지로 자 이제 로그 메시지를 출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골뱅이 slf4j만 붙여주면 이것도 롬복의 기능이고 여기 패키지 보면 롬복의 기능인지 알 수가 있죠. 롬복.점 뭐뭐뭐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폰트 객체의 내부 값이 궁금하잖아. 그럼 이렇게 폰트.toString을 log.debug 메소드로 출력하면 되고 사실 여기는 궁금하지 않아. 만들자마자 홍길동만 채웠으니까 이름만 홍길동이고 나머지 속성은 비어 있겠지 당연히 안 채웠으니까. 정작 궁금한 게 여기죠. 여기는 매우 궁금해요. 왜 궁금하지? 자, 스튜던트 객체에 채워진 값이 궁금해요. 스튜던트 객체에 어떤 값이 채워지죠?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외우라고 했지만 안 외우고 온 학생이 태반일 거예요. 한 번 설명한 거 또 설명할 시간 없어.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여기 이 스튜던트 객체에 채워진 값들이 매우 궁금한데 그 값을 여기서 출력해 보는 거죠. 값이 잘 채워졌나? 근데 출력을 했더니 값이 안 채워졌어. 학번이 안 채워졌어. 그럼 뭘 의심해 봐야죠? 자, 외우란 거 외운 학생은 뭘 의심해 봐야 되는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공부 안 한 학생은 뭐 어떤 데이터가 채워지는지도 모르고 어떤 기준으로 채워지는지도 모르니까 뭘 의심해 봐야 되는지도 모르지. 그냥 교수한테 들고 나와서 질문할 때, 이게 안 나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 그건 공부 안 했다고 티내는 거예요. 먼저 어떤 데이터가 채워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채워지기 위한 일치해야 되는 조건이 뭔지, 그걸 알아야,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공부 안 하고, 안 돼요. 그건 참, 그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외우란 거 외우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질문하지 말란 뜻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매우 유용해요. 다들 이런 거 넣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 오타 같은 게 나서 실수로 뭔가 안 채워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데 궁금한 값들을 출력하는 로그.debug 뭐뭐뭐를 처음부터 코딩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디버깅 안 하더라도 나중에 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아예 미리 구현할 때부터. 그게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코딩 관행이에요. 그다음에 백엔드 수업에서는 서식 설명 안 할 건데 궁금한 부분은 여러분이 찾아보면서 공부해 봐요. 그리고 요즘은 질문할 때 저 인공지능에다가 이거 딱 이런 거 궁금한 거 인공지능한테 물어봐도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이 부분이 무슨 의미냐? 어떤 서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인공지능이 아마 잘 알려줄 거야.
그래서 서식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기 바라고, 왜냐하면 이 수업에서는 서식이 뭐 크게 너무 이상하지만 않으면 감점 안 하니까. 그리고 뭐, 이 수업에서는 이 서식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오케이. 스튜던트 에디트 이 .html 이 뷰는 th 오브젝트 요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그거 그대로예요. 자, 근데 다시 설명 안 하겠고, 자, select 태그도 똑같아요. input 태그뿐만이 아니라 select 태그도 th field 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뿐만 아니라 radio input type radio도 똑같아요. th field 요거예요. 체크박스도 똑같아요. th field 요거. 자, 이렇게 타임리프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입력 폼을 구현할 수 있어요. 여기 th 텍스트 에러 메시지 이것도 지난 시간에 봤죠, 이미. 자, 요약, 입력 태그 요약. 텍스트 입력은 요거고, 이건 지난 시간에 이미 다 본 거고, 새로 나온 게 요런 것들인데, select 태그. 요게 객체죠.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 스튜던트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 요런 이 녹색이 속성이에요. 그 속성을 입력하기 위한 태그들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스튜던트.gender 속성을 입력하기 위한 input type radio, 여기는 student.absence 속성을 입력하기 위한 input type checkbox, input type number도 마찬가지고 연도 숫자를 입력하기 위한 input 태그. 자, 이러면 이게 그 스튜던트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에 들어있는 값을 수정하기 위한 입력 폼이 출력이 돼요. 자, 수정하기 위한 입력 폼이니까 이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의 속성 값들을 여기 지난 시간에 인풋 객체 홍길동 뭐 이라고 이름이 채워져서 인풋 태그가 출력이 됐죠. 그 value는 홍길동 그 기억나죠? 나머지 태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 디파트먼트 ID 속성값, 뭐 젠더 속성값, absence 속성값이 채워진 상태로 이런 태그들이 출력이 돼요. 또 값이 채워져 있어야 그게 수정이죠. 현재 이 스튜던트 모델 애트리뷰트 값이 채워진 상태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출력이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요런 HTML 태그인데, HTML 태그가 아니라 요건 타임리프 소스 코드죠. 요런 타임리프 소스 코드인데 스튜던트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의 속성 값이 이렇다. 이 값들이 채워진 상태로 입력 폼이 출력되도록 출력이 돼요. 그렇게 값이 채워진 상태로 입력 폼이 출력되려면 이건 소스 코드고 이 소스 코드에 의해서 어떤 HTML 태그가 웹브라우저에 출력이 되느냐,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요거 손 코딩 하라라고, 이건 코딩이 아니 참 적으라라고 필기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name은 뭐뭐뭐, value는 뭐뭐뭐, 이거 지난 시간에 봤죠. 지난 시간에 본 거고, 이제 새로 나온 부분은 이건데, select 태그는 디파트먼트 ID 속성값이 1이라면 value는 1이, 여기는 input type 텍스트는 value는 뭐뭐뭐예요. 값이 value는 뭐뭐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input type number도 마찬가지예요. input 태그는
value는 뭐뭐뭐야. input type number, input type text는. 그런데 select 태그는 value가 없어요. value가 없고 value는 옵션에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디파트먼트가 아이디가 1이면 소프트웨어 공학과니까 소프트웨어 공학과가 채워진 상태로 이 select 태그가 떠야지. 소프트웨어 공학과가 선택된 상태로 이 select 태그가 뜨기 위해서 여기에 selected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항목이 선택된 상태로 얘가 처음에 떠. 자, 요거 기억하세요. selected. 마찬가지로 radio하고 체크박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택된 항목에 checked, radio하고 체크박스는 checked가 있으면 체크된 상태로 그 태그가 출력이 돼요. 그리고 얘는 체크드가 없으니까 체크 안 된 상태로 출력이 되고. 자, 왜 여기만 체크드가 있냐면 이 젠더 속성값이 남자니까 그러면 밸류가 남자인 라디오 이 인풋 태그가 체크된 상태로 떠야 되니까 남자가 체크돼 있어야지. 밸류가 남자니까. 젠더가 남자니까. 그럼 자동으로 여기에 체크드가 출력이 돼요. 타임 리프에 의해서. 그래서 남자가 체크된 상태로 떠요. 자, 휴학, absence. 이게 true니까 그러면 휴학 이 체크박스가 체크된 상태로 떠야지. absence가 true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체크드가 있는 상태로 출력이 돼요. 이런 HTML 태그가 출력이 되면 얘는 요 학번 이름이 채워진 상태로 인풋 태그가 이렇게 웹브라우저 창에 출력이 되고 이 select 태그는 소프트웨어학과가 선택된 상태. 자, 여기는 남자가 체크된 상태. 여기는 휴학 체크된 상태. 여기는 사가 채워진 상태로 입력 폼이 출력이 돼요. 자, 이거 다음번 필기시험에 꼭 나오니까 잘 외우기 바라고. 또 값이 이거라면 당연히 이거죠. 이렇게 채워진다라는 거. 예를 들어 젠더가 여자면 그럼 당연히 여자가 체크돼야지. 그리고 absence가 false면 그럼 여기는 체크 안 되죠. 그리고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2이면 그러면 여기 컴공과가 selected가 된 상태로 이렇게 출력돼야죠. 자, 이건 지난 시간하고 똑같고 자, 엔터를 치면 처음에 이렇게 출력이 돼요. 왜 이렇게 출력이 되냐면 여기 처음에 이 스튜던트 에디트 이 URL을 처음에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스튜던트 에디트 get 요청이죠. get 요청이니까 스튜던트 에디트 get 매핑 이건데 여기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가 홍길동만 채워져 있으니까 name 홍길동 나머지는 안 채워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달하니까 그러면 값이 채워질 때 나머지는 다 비어 있고 얘만 홍길동 채워져 있으니까 얘만 이렇게 홍길동 채워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 값을 안 채우면 인티저는 0이지. 0이니까 0이 여기 채워져 있고. 왜냐하면 이 2역 값은 int예요. int는 값을 아무것도 안 채우면 0이죠. 빈 문자열이 아니고 문자열은 값을 안 채우면 비어 있지만 숫자는 값을 안 채우면 0이에요. 0. 그래서 여기가 0. 오케이. 그리고 자, 여기다 뭐라 입력하고 정하고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임꺽정 남자 휴학 3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 복습하고 외우고 왔다면 이해될 거예요. 이게 오른쪽
페이지 소스 보기. 여기 폼이 메소드가 포스트니까. 그리고 이 폼에 메소드만 포스트라고 적어줬지 URL은 안 적어줬죠. 그러면 현재 URL, 스튜던트 에디트를 다시 요청하고 포스트 메소드로 요청하죠. 그리고 요 값들은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돼서 서버에 전달이 되는데, 자, 여기 스튜던트 에디트 포스트 매핑, 얘가 호출이 되고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여기에 채워지죠. 그리고 자, 채워진 값이 여기 출력이 되죠. 그리고 학번도 입력했고, 그래서 이름도 입력했으니까 이 if문은 false가 되고 여기로 넘어가죠. 여기로 넘어가게 되죠. 이 넘어가는 과정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죠. 어떻게 되는지, 참. 로그 출력을 봐야지. 여기 로그가 여기 출력돼요. 여기. 개발할 때는 여기 콘솔에, 여기 오른쪽으로 당겨 보면은 여기 출력됐지. 참. 다시. 지금 내가 한번 실행해서 이것저것 출력됐으니까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리어 눌러서 출력을 지웠고, 지운 다음에 맨 처음부터 다시. 자, 여기서 그냥 다시 이거 닫아버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처음에 출력됐는데, 이때도 뭔가 콘솔에 출력이 되죠. 여기 출력이 됐는데 뭐 아이고, 여기 이름만 홍길동이고 나머지는 뭐 0 이렇죠. 네임만 홍길동이고. 왜냐면 이게 어디서 출력된 거냐면, 처음에 주소 치고 엔터 쳤으니까 요거죠. 요 겟 매핑 이거. 자, 여기 홍길동만 채웠으니까 딱 여기서 출력된 거야. 요거 출력이에요. 요거. 딱 홍길동만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다 아니면 0이죠. 여기 로그가 여기 출력됐고, 여기서 뭐 자, 이렇게 입력하고 서밋 버튼 누르면 스튜던트 리스트로 리다이렉트 됐는데, 자, 그러면 여기 스튜던트 에디트 포스트 매핑 여기를 거쳐서 리다이렉트 된 거죠. 이 부분 출력이 있겠죠. 이 부분에서 여기에 받은 값들, 리퀘스트 파라미터 받아서 여기에 채워졌고, 채워진 값이 여기 출력되겠죠. 출력이 됐는지 봅시다. 출력됐죠, 여기. 입력한 내용대로 입력 폼에 입력된 내용이 잘 서버에 전달돼서 여기 이 스튜던트 파라미터 객체에 잘 채워졌죠. 이렇게 로그, 디버그 등급의 로그 메시지로 값들이 잘 전달되고 채워지고 하는지 이렇게 찍어보고, 뭔가 이상하면 어디선가 값이 안 채워지고 뭐 어떻게 이상하게 됐는지 로그 메시지 보고 분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번이 안 채워졌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 외울 거 외우고 공부한 학생이라면 학번이 여기에 안 채워졌다면은 뭐하고 해봐야 되는지 알죠?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이 액션 메소드 파라미터 객체와 채워질 때 뭐하고 일치해야 되지?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하고 속성명하고 일치해야 되죠. 그럼 속성명은 이 스튜던트 DTO 객체, 자, 멤버 변수 이름이 스튜던트 NO니까 롬보기 get set 메소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당연히 저 이름대로 만들어주죠. get student NO, set student NO. 그래서 이 멤버 변수 이름에만 오타가 없으면 되죠. 자, 이렇게 DTO 객체의 속성명하고 또 뭐하고 일치해야죠? 뭐하고 일치해야 되냐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페이지 소스 보기 보면 인풋 태그의 네임 값하고 일치해야 돼.
인풋 태그의 네임 값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소스 코드에서 요 인풋 태그의 요 네임 값하고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뭐지? 인풋 태그의 네임 값하고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소스 코드에서 어디냐면 여기 적었는데 위 타임리프 소스 코드에 의해서 여기 스턴트 NO라고 출력되는데 이거하고 일치해야 돼요. 인풋 태그의 네임 이 값. 근데 이건 출력이고 여기에 스턴트 NO라고 출력이 되는 소스 코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얘에 의해서 이렇게 출력이 돼. 그래서 여기가 스턴트 NO니까 여기 네임 스턴트 NO라고 출력된 거고 요 인풋 태그에 요 네임 값이 스턴트 NO면 여기 인풋 태그에 네임 값이 스턴트 NO면 스턴트 NO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2015 뭐 14099라고 입력하고 서밋 버튼 누르면 리퀘스트 파라메타에 밸류는 2015 14099 그 밸류의 네임은 요 스튜던트 NO 스튜던트 NO라는 이름으로 2015 14099가 서버에 전송됐고 여기 로그를 보면 여기 스튜던트 NO라는 이름으로 2015 14099가 서버에 전달돼서 이 스튜던트 객체에 채워졌죠. 저렇게 일치하니까 채워진 거예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 채워졌다. 안 채워졌으면 여기 오른쪽 버튼 페이지 소스 보기 봐서 요 인풋 태그의 네임 값하고 여기 스튜던트 이 DTO 객체 요 속성명하고 얘는 멤버 변수 이름이고 속성명은 아니지만 속성명이라는 건 get 메소드 이름, set 메소드 이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멤버 변수 이름 그대로 롬복이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주니까 자, 요 이름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안 채워져요. 그리고 input 태그의 네임 값은 인풋 태그의 네임 값은 이렇게 출력되는 거고 왜 이렇게 출력되냐면 이 인풋 태그의 네임 값은 왜 이렇게 출력되느냐 요 연두색 값들이 각각 태그의 네임 값이 돼요. 셀렉트 태그도 마찬가지야. 셀렉트 태그에서 요 필드 해놓고 디파트먼트 아이디니까 출력된 걸 보면 셀렉트 태그의 네임도 디파트먼트 아이디죠. 마찬가지예요. 라디오도 네임이 젠더고 체크박스도 네임이 absence인데 이 네임이 중요해요. 인풋 태그, 뭐 실렉트 태그. 그런데 여기 필드라고 적어주는 거, 이 부분이 바로 네임 값이 돼요. 이 부분에 오타가 없어야지. 오타가 없다는 얘기는 요게 스턴트 DTO 객체의 속성명하고 일치해야죠. 이렇게 뭐하고 일치해야 되는지를 외워요. 외워야 만약에 내 의도대로 실행이 안 됐을 때, 저거하고 일치하지 않나? 혹시? 하고 찾아봐가지고 디버깅 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외우고, 안 돼요. 그런 자세로는 개발자가 될 수 없겠죠. 외우세요. 안 외우고 개발자 될 수 없어요. 자, 연수 문제 구현해 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실습해 봅시다.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가서 자, 이거 주석으로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주석으로 막고 저장했어요. 그러면 여기 서버가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해서 이게 시작할 때 출력이야. 시작할 때. 요 부분이
내가 저장하자마자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시작할 때 출력이 이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오른쪽 톤 눌러서 지워버리고, 그래야 다음에 출력되는 거 알아보기 쉬우니까. 이 지운 상태에서, 아이고. 그냥 엔터 치면 get 요청인데, get 요청. get 요청 받았다고 출력이 됐지만, 디버그 로그 메시지 출력 없죠. 뭐냐, 아까처럼 스튜던트 그 값 출력 없잖아. 그리고 뭐라고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눌러도 출력, 아까처럼 스튜던트 개체 채워진 값 출력 여기 안 되죠. 즉, 이렇게 주석으로 막으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서 여기 디버그 등급이라고 요것만 주석 커멘트로 샵으로 막아버리면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이 로그.디버그 이거 출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찾아서 일일이 지우거나 주석으로 막을 필요가 없어요. 매우 편하죠. 오케이. 자, 강의 노트 잘 외우고, 읽어보고, 외울 거 외우기 바라고, 다 뭐 잘 이해되고, 다 외운 학생은 이 연습 문제도 한번 구현해보고, 이렇게 실습을 합시다. 참. 그 롬복 설치가 제대로 안 됐다면은 어떤 에러가 나냐면, 롬복 설치가 제대로 안 됐다면 어떤 에러가 나냐면 여기 set name, get name, get student no, 뭐 set name 이런 get 메소드, set 메소드를 롬복이 만들어 주는데 롬복 설치가 제대로 안 됐으면 이 메소드를 못 만들어 주겠지. 롬복 설치가 안 됐다면 또 이런 메소드가 없다라는 문법 오류가 날 거예요. 이 메소드가 없는데 없다라는. 그러면 롬복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거고,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냐? 아까 여러 번 얘기했듯이 롬복 설치 그 방법 강의 노트대로 꼼꼼히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 툴 스위트 지우고 다시 깔았을 때도 롬복도 다시 설치해야 돼. 그래서 이런 get 메소드, set 메소드 문법 없다라는 문법 오류가 나면 롬복이구나. 롬복이 제대로 설치 안 됐구나. 혹은 지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결 방법은 그냥 다시 설치하면 돼요.